애플, 테슬라, 현대자동차, 전 세계 기업이 주목하는 이것. 이것으로 진짜 트랜스포머 세상이 온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인사이트의 문하영 과장. 김진석 팀장입니다. 팀장님, 오늘이 HF인사이트 ABCD 시리즈 대장정의 마무리 시간인데요. 오프닝에도 말했지만 오늘 소개할 이것,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정체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AI가 가장 상용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의 ICT, 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기계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딥러닝을 통해 기계가 인간의 지능 활용을 모방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상용화된 인공지능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가진이 말고도 우리 생활에 스며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 자율주행차의 개념은 1960년대 벤츠를 중심으로 제안되었는데요. 시험 주행장에서 차선을 넘지 않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2010년대 이후 딥러닝, 그러니까 AI 학습의 도입 이후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발전된 자율주행 기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온 건지 궁금한데요. 운전 자동화는 비자동인 레벨 0부터 완전 자동화인 레벨 5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최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운전 보조 요원이 동석한 상태이긴 하지만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단순히 자동차의 라이다, 센서 부착 등 하드웨어를 개량한 것에서 벗어나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차량 흐름, 교통 신호 변화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게 개발되고 있지요. 기계적인 요소와 전자적인 요소가 복합되어 발전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생산 중심지가 기술 집약처인 실리콘밸리로 옮겨지고 있는 것만 봐도 데이터 기술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단순히 탈 것의 개념이었던 자동차가 자동차의 탈을 쓴 인공지능 로봇이 되는 거네요. 꼭 트랜스포머처럼요. 네, 또한 자동화 단계가 높아지고 기술력이 좋아질수록 독립형 제품인 차에서 커넥티드 카로 발전합니다. 커넥티드 카요? 앞서 설명하신 자율주행 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인 건가요? 커넥티드 카는 자율주행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종 차량 운행 정보를 실시간 네트워크로 전송받아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됩니다. 다만 아직은 구상 단계고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산업. 테슬라부터 웨이모, 애플,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자동차 업계가 경쟁하듯이 개발 중인데요. 이렇게 자율주행차 개발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사망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고성능 카메라, 라이더 등으로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되니까요. 또 기업, 정부에서 자율주행차를 관리하면 사회 전반의 교통자원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향후 자동차 수동 운전이 금지되면 택시보다 더 저렴한 비용을 내고 자동차 소유 대신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간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장점만 있을 순 없을 텐데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게 되면 택시나 버스, 그리고 택배 같은 운전직이 감소되겠어요. 맞아요. 양면적인 부분이죠. 사망사고 감소나 교통자원 효율화처럼 사회적 이익이 증가하는 한편에서는 생존권과 결부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는 대신 피해가 생기는 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들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리 도시 모습도 변화가 클 것입니다. 차량이 발전하면 도시가 변화된다고요? 네, 일종의 나비 효과이지요.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되려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망이 발전해야 하지요.
사물 인터넷, 증강 현실, 교통 시스템 등을 한 번에 관리해야 하니까요. 과거 산업혁명 때 기차의 발전이 도시를 성장, 변화시켰던 것처럼요. 요즘으로 하면 스마트 시티로의 변화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서머빌시에서는 교통정책 실험을 하나 했어요. 자율주행차 전용 주차장과 지능형 교통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도시의 교통 정체가 줄어들고 토지 사용 면적도 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히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용이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도시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겠죠. 와, 자동차의 발전으로 변하는 도시라니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가 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신 연구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주택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서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앞서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알고 싶어서요.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공간이 변화된 예가 있나요? 네, 요즘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 중에 하나가 역세권이죠. 지하철이 생기기 전에는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텐데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집이 몰려들고 도시를 확대시켰죠. KTX가 생긴 이후 도시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간 이동 속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역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상권이 발전하는 등 교통수단에 따라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의 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는 도시 주변이 무질서하게 성장하는 도시 스프롤 현상을 야기하며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철도나 지하철 같은 이전 교통수단의 발전은 정차역 중심의 발전이었지만 자율주행차는 전체적인 국토 공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군집주행을 통해 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니 영향을 받는 공간 범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 산업 부분에서는 물류, 배송과 연관된 직종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처럼 특정 도시가 아닌 전국 단위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전의 도시 스프롤 현상보다 넓어진 개념이죠. 역세권의 개념에서 광역적으로 확장되네요. 현재 국내의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단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운전자 조작 없이 주행 가능한 수준의 기술은 빠르면 2025년까지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용화의 시점은 2030년, 약 10년 후 정도로 예상합니다. 자율주행차는 5G가 가장 핵심 기술인데요. 2019년에 전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상용화하고 있는 국내 시장은 전 세계의 자율주행차 시장에 발맞춰 발전 중입니다. IT 강국의 면모가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앞서 제가 자율주행차 장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었는데요.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는 다양한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첫째로 이동 속도 향상으로 주행 시간은 감소하고 이동 중 업무 등 생산적 활동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를 통해 시간 절감 편익이 시간당 9,784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둘째로 도로의 용량이 최대 2.7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집 주행이 가능해지면 연료 비용 역시 3에서 25% 절감되어 교통비 절감 편익도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의 건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어 교통사고 한 건당 평균 2,595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편익이 차곡차곡 쌓이면 상당한 국가적 이익이 생기겠네요. 연구원님께서는 특히 자율주행차가 상업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셨다고요? 네, 상업활동은 생활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교통의 발전은 상업용지의 가치 증가로 이어집니다. 한국 또한 이에 해당되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계획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권이 밀집하는 현재의 경향과는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특히 상권 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인한 파급 효과를
전국 국토의 공간 단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고 주요 요소로 자율주행차의 보급률, 자율주행차로 인한 통근 시간 비용 절감 비율, 공유 경제 활성화 정도, 연료 절감 비율을 이용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분석 결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서울, 경기도, 부산이 상업지구의 월 매출액 및 도소매 종사자 수 증가량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인프라 시설이 많아서 수요가 높아지므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상업 연면적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비수도권은 도소매업 종사자 수의 증가가 상업 연면적 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한순간에 공간 구조가 변화할 것 같진 않은데요. 네, 한 번에 도시가 변하진 않죠. 자율주행차가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중인 시군구에서 먼저 보급된다는 가정하에 도입 단계에서는 도시의 사업 연면적이 미미하게 증가합니다. 성장 단계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및 보급이 안정화되면 스마트시티 밖에서도 전국적으로 편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특히 대도시권 중심으로 주변의 사업 연면적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안정화 단계에서는 대도시에서부터 소도시, 그리고 전국으로 향하는 낙수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점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양양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인근의 지방 지역들의 사업 연면적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일반화가 되는 신세계 단계에서는 국토가 균형적인 상권으로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요. 예, 전국이 상권화가 되면서 소외받는 도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군요. 그런 전망을 갖고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로 국토 공간 구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할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 분석 과정에 많은 가정이 사용되어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 주거 입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주거 이동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어요. 향후에 주거에 대한 영향 또한 수행되면 상업 공간 구조에 대한 분석도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스마트 도로 건설,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 등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수백만의 운전직 일자리 감소로 기존 노동자의 저항 등 수많은 난관이 있어서 완전 자율주행 실제 도입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술 개발, 정책, 스마트시티 필요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네요. 네, 더욱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가 불러올 도시공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나비 효과처럼 도시공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흥미로워요. 이 밖에도 고도화된 기술 집약적인 세상이 도래하면 얼마나 끈끈하게 도시가 연결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HF 인사이트 ABCD 시리즈 마무리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